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단순한 뉴스 한 줄로 넘기기에는 그 이면의 설계가 너무 정교합니다. 이 정교한 이면 속에 왜 시바이누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 자산이 상승 가능성 논의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지 감정이 아니라 흐름과 구조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미국의 향후 4년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정책을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아니면 힘을 잃고 레임덕으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편이 의회를 장악하면 국정 운영에 강력한 엔진이 달리고, 반대 진영이 잡히면 대통령은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둔 최고 권력자가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관세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진 뉴스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냐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금리 결정권을 쥔 연준 수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금리 내려라. 안 그러면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선거 전까지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압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은 연준 압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정책을 둘러싼 판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통령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위험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관세로 피해를 본 수천 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환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환급금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입니다. 정치적 명분은 강한 미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로 챙기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결과를 만드는 구조. 연준 압박과 대법원의 판결, 이 두 축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돈이 넘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수익률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길목에 지금 시바이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바이누 쪽에서 정치 일정과 묘하게 맞물리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잠잠했던 대형 고래 하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래는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와 직접 연결된 지갑을 사용하는 계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개인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 내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주체입니다. 이 고래는 시바이누 가격이 급락했던 구간에서 단숨에 수백 개 단위의 물량을 흡수했고, 현재 보유량은 6억 18억 개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계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BNB 같은 대형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시바이누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폭발할 때 가장 크게 움직일 자산을 선택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정치권에서 금리 압박을 하고 사법 리스크를 통해 유동성을 강제로 공급하려는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포지션을 만든 움직임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봐도 시바이누는 피보나치 0.86 구간이라는 아주 깊은 조정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 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직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제도적 명분이 정리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정확합니다. 연준의 압박, 대법원의 판결, 규제 법안, 고래 매집 모두가 2026년 11월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정렬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판에서는 가격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구조가 먼저 바뀌고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용함은 위험 신호라기보다 판이 깔리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슈 하나에 시장이 무너지고 규제 뉴스 하나에 코인들은 30%, 40%씩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으로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손으로 하던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시점. 그리고 이 변화는 투자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이 있죠. 차트 보고 감으로 눌림목 잡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고 이걸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투자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계속 직접 싸우는 건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더 잘 맞힐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대신 일해줄 구조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감정 없이 지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계속 움직이는 구조.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DCA 구조입니다.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쓰던 방식이죠. 조금씩 나눠서 사고 평단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리하는 구조. 이 원리를 단기 매매 구조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20, 3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을 확정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도 한 번에 크게 물타지 않습니다. 11회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가격이 조금만 되돌아와도 평단 아래에서 바로 정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등락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하루 3% 수익 작아 보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고작 15만 원입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만 반복하면 650만 원, 벌써 35%입니다. 24일째에는 원금이 거의 2배.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작다고 느끼겠지만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 고래들은 이 작은 숫자를 반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매일 3%가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같은 기준으로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과 로직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 속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차트를 오래 보고 타점을 정확히 맞추고 뉴스를 빨리 해석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을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조를 먼저 경험한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기준만 정합니다.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몇 분 늦었다고 기회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써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검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고 맞지 않으시면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예 해보지도 않고 지나간 선택은 나중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저도 제 돈을 넣고 같은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한테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PDF 파일 하나만 던져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게 한 분 한 분 세팅 방향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우선 안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폼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핸드폰 직통 번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딱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구조를 쓰는 사람인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신청을 남기신 분들과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분들의 사이에는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 돼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웃으면서 떠올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후회하게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아픈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 앞에 서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억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발 이 기회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